한국 전쟁 이후 진행한 근대적인 간척 산업은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과업이었는데요. 국민의 주식이 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65% 이상이 산지인 탓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60년대 국가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국토 확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척의 역사는 매우 국가 주도적인 거였죠. 발전을 상징하는 거였고, 대한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매립을 얼마나 해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이제 광고로 자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토지가 부족한 넓지 않은 토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하고 기아에 얽매이는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6.25 전쟁으로 가난과 기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8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농민들은 굶어 죽지 않으면은 참 빡빡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농지 확대 그 정책 외에는 우리나라 토지가 좁다 보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기아에서 해방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61년도에 이제 간척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관리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62년에 공유수면 매립법을 제정해서, 이제 아까 이제 국토부는 국토부, 해양부는 해양부 쪽으로 하고, 농림부는 이제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됩니다. 간척으로 만들어진 토지의 경우 소유권자와 활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이 무단으로 매립할 수 없도록 1962년 공유수면 매립법을 공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척의 목적별로 건설부, 농림부, 보건사회부를 주관 부처로 지정함으로써 명확한 행정적 지원을 받도록 했죠. 간척은 땅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홍수나 침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대표적인 사례인 동진강 수리 간척 사업은 전북 부안, 정읍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를 방지하고자 개화도 인근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토지화하는 대규모 공사였는데요. 칠보 발전소에서 개화 간척지로 통하는 67km의 수로를 만들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자 했죠. 한편 경제가 발전하자 간척의 방향성이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대단위 종합 개발 방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를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평택지구 아산만, 그다음에 삭교천,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 금강 하구, 이런 부분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고, 지금 현재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새만금 지구하고, 지금 여기 화성시 옆에 있는 하홍 지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산하고 화성 사이에 있는 시화 지구, 이 부분이 이제 간척 사업으로 시행된 그 토지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간척의 목적성이 다양한 만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척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남해안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매립에 유리한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서남해안에는 굉장히 많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들 각각을 연결하면 방조제를 갖다가 제방을 짧게 쌓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해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이 이제 파도를 막아줘요. 그 파도가 낮다 보니까 방조제를 낮게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는 서남해안 인근에는 이제 방조제 축조에 이용되는 돌이나 흙이나 모래, 이런 부분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척 사업, 방조제 축조하기가 용이하고, 또 간척 공사를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척 공사의 단계는 크게 외곽 공사와 내부 개발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곽 공사란 방조제 건설, 선착장 연결,
배수관문 설치 등의 단계로 나뉘고 이후 목적에 맞게 용지를 개발하는 내부 개발 공사가 진행됩니다. 산업단지, 도시 구축 등의 방향을 실현화하는 것이죠.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전문적인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간척 사업을 국책 사업화해서 마치 산림을 단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듯 국토의 어떤 확장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돼 왔던 게 사실이고, 시간이 만약에 이제 축적되다 보니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CT라고 해서 우리 한국적인 개발 기술, 특히 도시 조성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한류적인 그런 연결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적인 선호도가 높아진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2006년 4월 완공된 새만금 간척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 산업이었는데요. 33.9km라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록된 독특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당시 해양 지질 조건의 어려움으로 보다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었죠. 간척이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 서남에는 조이차가 크다고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제가 끝마기 할 때 유속이 초당 7.2m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7톤짜리 돌멩이가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렵고 고도의 간척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가 방조제의 마지막 끝마기 공사입니다. 이 끝마기 공사를 실패하거나 성공하냐에 따라서 이 전체 간척 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단이 되게 됩니다. 방조제 끝마기 공사가 그러면 이제 지금 양쪽을 이제 제방을 방조제로 막아서 이제 그 바닷물을 차단하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흙을 싸서 방조제에 싸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그 물이 통과하는 폭이 자꾸 좁아지지요. 그러면 처음에 바다를 막기 전에는 조류석이 한 빨라야 2m 이 정도밖에 초당 2m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바닷물에 들어왔다가 나가다 보니까 똑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조제 끝마기 공사가 그 간척 사업의 모든 기술의 집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기술진은 빠른 유속을 감당하며 자재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망에 돌을 넣어 쌓아가는 돌망태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공법을 개발해서 이제 새만금 그 끝마기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간척 기술자들이 자기들은 자신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참관하고 있었는데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간척 기술이 네덜란드 이쪽에서 인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간척 기술이 지금 동남아나 이쪽에 간척 필요한 데 대해서 계속 그 기술 자문 요청이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